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28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매치가 끝나고 다시 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K1은 3경기, K2는 4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경기 사이에 과연 우승, 생존, 승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가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많은 팀들이 참 살떨려 할 것 같아요. 정순주 아나운서 역시 K리그의 여신답게 네. 깔끔한 오프닝. 깔끔한 오랜만이에요. 오프닝이고 깔끔한 오프닝. 뭔가 저 헤어스타일도 오늘 오늘 울산을 또 전문적이죠. 갔다 오셔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네. 뉴스입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몇 시간 전에 울산으로부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제 그 동해안 더비를 앞두고 있는 그렇죠. 울산과 김도훈 감독의 심경 이런 거를 정순주 아나운서가 오히려 저희들보다 가장 생생하게 지금 그렇죠.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김도훈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아직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선수들 좀 컨디션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그때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정말 한 4시간 전에 울산에 있었잖아요.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동해안 더비 미디어 데이를 하고 지금 여기로 왔는데 그 각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느낌이 살벌하다가 그냥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살벌하다의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웃다가도 각오를 얘기하시죠. 팬들에게 한마디 하시자면 갑자기 정말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순주 아나운서가 그럴 때 포항 이거 한번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됐을지 그걸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근데 울산에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가는 이게 통장으로 돈이 안 있어서 울산 구단에서 오늘 돈 그렇죠. 주는 거죠? 거죠. 네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팬들을 위해서 미디어 데이를 좀 개최하는 울산 구단의 노력도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고 참 오늘 미디어 데이를 하면서 다시 K리그가 재개됐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네, 다시 재개가 됐는데 재개되자마자 생존 위에서 싸우는 팀들은 뭐 모든 경기가 지금 결승전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어찌됐건 우승이 일단 뭐 초미의 관심사라고 봤을 때는 재개되고 재개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제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 경기가 이제 포항과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네, 동해안 더비. 그래서 그러면 우승 경쟁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울산과 전북의 승점 차는 단 3점 차예요. 두 팀 간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3.1점 내지 뭐 3.5점. 어쨌든 뭐 0점 맷은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0점 맷을 더 붙여주는 게 맞다. 네. 그거는 지금 다득점에서 울산과 전북이 차이가 커요. 그렇죠. 12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은 뭐 전북이 3승하고 울산의 승점을 제한하면서 뭐 승점 6점짜리를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12골 차이면은 울산도 그동안에 골을 안 넣는 건 아닐 그렇죠. 테니까 두 팀 간의 차이는 사실은 3점보다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 네. 3.1점, 3.5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래서 포항 울산전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북이 설사 맞대결에서 울산을 꺾는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다음 경기가 이제 맞대결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 경기에서 만약에 전북이 이겨도 울산은 나머지 경기에서 2승을 하면 전북이 울산을 다득점에서 따라잡기는 여간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산술적으로는 뭐든지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전북의 입장에서는 포항이 한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포항 대 울산의 경기가 사실상 이 경기는 준결승전에 해당한다. 네. 상대적으로 포항은 이제 순위에 대한 부담이 거의 뭐 없어졌다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뭐 확보가 됐다고 봐야죠.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수원이나 서울 같은 팀들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제 11월에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 아랫순위에 있는 팀들이 우승을 거머쥐거나 하게 되면 대구 같은 팀은 아직도 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4팀 같은 리그에서 나가는데 디펜딩 챔피언 나가게 되면은 사실 대구는 맨 아랫순위이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률이 있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뭐 그 걱정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홀가분한 포항과 지금 정말 사력을 다해야 되는 울산이 이제 준결승전을 벌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해안 더비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거든요. 조금 뭐 점수와 연연하지 않는 마음일 때 여유를 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게 또 동해안 더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역시 막판에 고춧가루를 다량으로 투입하면서 포항이 울산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마지막 라운드에. 근데 올 시즌에는 일단 두 경기에서 두 번 다 서력을 했어요. 네. 리그에서.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요 시점이 다가온 거죠. 이 경기 주말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울산이 현재 54점 그리고 전북이 51점인 상황에서 울산이 포항, 원정, 전북전, 광주전이고요. 네. 전북이 울산보다 승점 3점 뒤진 상황에서 광주전, 울산, 원정, 대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경기 남은 경기들을 보면 뭐 한 의원님 말씀대로 울산이 포항, 원정에서 네. 저 주기를 전북은 일단은 바라면서 울산과의 승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전북이 22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골대 2번 맞히고 결국 포항의 골문을 못 열고 송민규에게 한 골 얻어맞고 0대1로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항에게. 그만큼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확정이 됐고 우승은 이제 끝났고 정순주 마님 얘기대로 홀가분하게 네. 1588 라인과 송민규가 가세한 이 공격 라인이 또 한 번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지금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거기에 울산이 말려들면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이 포항 원정 중요한 경기에 이청용 선수와 홍철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 네. 불투명한 상황이죠. 맞아요. 나오더라도 교체로 나올지 선발로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전력 누수가 있지만 최근에 이 팀의 형태를 보면 주니어에게 좀 과도하게 몰렸던 득점이 최근에는 약간씩 분산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무적이기 때문에 울산이 이 포항 원정 딱 긴장하고 각 잡고 들어오면 충분히 전력적으로는 아직은 이길 수 있는 상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뚜껑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근데 울산과의 맞대결을 빼면 광주와 대구는 지금 동기부여는 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광주는 뭐 승점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순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6위. 네, 그대로 확정적이죠. 그 상황이고 상주는 어차피 강등이 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상황에서 대구는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것이 울산과 전북이 FA컵 결승 상대이기 때문에 뭐 확정됐다고 보여지지만 수원하고 앱서울이 또 11월부터 중동 가서 챔피언스리그를 펼치는데 거기서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해버리면 티켓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뭐 한 98%, 7% 이상은 확정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수원이나 서울은 그러니까 두 팀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 봅니다. 2%, 3% 정도다.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도 한 팀도 아니고 네. 두 갑자기. 팀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팀 중에 어느 한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네. 잘못했네요. 6%. 6%. 3%씩 해서 6% 보겠습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네. 나네. 수원 삼성과 그리고 그만큼 서울의 기대가 안 팬들이. 되니까 좀 분발을 달라는 얘기고요. 네, 네. 자극을 하나 한마디를 네. 해주셨어요. 대구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주와 대구전이 남겨져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막판은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네.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도 수월한 있다. 상대다. 네, 그러니까 포항이 이제 울산을 잡아주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연승해서 네. 막판에 또 대역전 드라마를 펼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북도 한겨원 선수는 광주전 때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용 선수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수비 쪽은요. 그래서 전력 선수는 손실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로 또 구스타보 또 오른쪽에 한겨원이 돌아오면 오른쪽에 한겨원 이런 체계는 이제 다시 비스트 라인업이 가동이 되고 네. 그리고 또 허리에 쿠니모토 선수가 요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김보경 선수랑 같이 쓰고 손준호 선수가 홀딩 역할에 좀 충실하면서 조금 밸런스는 좀 잡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북도 조금 미지근했던 그런 시즌 중반보다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페이스라고 보여져요. 저는 네. 공격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세 경기다. 전북은 처음 만나는 광주전부터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뭐냐면 광주에 펠리페 선수와 홍준호 선수가 퇴장 징계 그렇죠. 때문에 징계로 못 나올 나오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빠진다고 그러면은 전북은 사실 첫 경기부터 좀 괜찮은 상태에서 상대를 이제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때 이제 같은 라운드에서 포항과 이제 울산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북이 전력상의 우세 게다가 펠리페 홍준호가 안 나오는 그것까지 틈타서 전북은 광주를 꺾고 만약에 포항이 울산에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이 벌어지면 이거는 여러 가지 기세와 상황, 긴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
매우 좀 이른바 이 시쳇말로 쫄리는 경기가 네. 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올 시즌 울산이 딱 2번의 패배밖에 없는데 그 2번을 모두 전북에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두 예. 번의 만남에서 모두 다 패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은 포항에게 승리를 거둬야만이 전북전에 이제 크게 관계없이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이제 포항과 울산전이 중요한데 울산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간은 신경이 쓸 거예요. 스페셜 매치가 있었잖아요.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스페셜 그렇죠. 매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차출된 선수가 두 팀 도합해서 제일 울산이 많죠. 매우 맞아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청용, 홍철 선수가 중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다는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차출 숫자도 매우 많았고 차출된 선수들이 활약상이 또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두재 선수, 뭐 이동경 선수, 뭐 김인성 선수, 김태환 선수 등등을 비롯해서 조현우 키퍼까지 대부분 울산 선수들이 스페셜 매치 2경기를 통해서 다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많이 기용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울산에게 그래도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그 경기가 그래도 월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았으면은 울산 입장에서 피해가 더 클 뻔했는데 어찌됐건 평균적인 울산 선수들의 약간 그 에너지 레벨을 조금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울산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쉬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포항이 홀가분하게 울산을 상대하는 어떤 환경은 오히려 잘 조성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항과 울산 경기가 아까 제가 이거를 준결승, 그다음 경기를 결승이라고 했지만 결승에 준하는 결승 같은 의미가 있는 경기가 포항과 울산의 경기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과연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를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 팀과 12위 팀의 승점 차가 단 6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 경기가 남은 상황 속에서도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7위 강원은 잔류가 확정이 됐고 네. 8위부터 이제 수원이 27점, 서울 25점, 부산 24점, 성남 22, 인천 21. 근데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대결이 워낙에 많아요. 네, 맞아요. 맞대결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될 때는 사실 6점 차는 그래도 수원은 조금 넉넉한 승점 차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3경기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하 동문. 네. 수원은 좀 안정적이에요. 네. 이제는. 그래서 수원의 27점과 최하위 인천의 21점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연패를 하고 연승을 또 인천이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팀들이 또 같이 지고 이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대결이 있다는 네. 거는 두 팀이 다 3점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3점이 그렇죠. 되면 어느 한쪽은 빵점이 되고 네. 그렇지 않고 비기면은 두 팀이 그냥 1점이 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 27점은 꽤 큰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팀들이 일제히 승점을 다 쌓으면 수원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그럴 사실 확률은 산술적으로 잘 안 된다는 매우 거죠. 확률적으로 적고요. 네. 그러니까 수원은 제가 볼 때 산술적으로 대략 한 95%는 일단 잔류는 성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서울은 25점인데요. 요거는 최하위 인천하고 4점 차인데 요거는 물론 수원도 산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은 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고 여전히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네. 여전히. 그러니까 요거는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도 서울은 조금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남 원정, 강원전, 인천전. 네, 요 싸움인데 일단 당장 생존 싸움을 지금 걸고 들어올 성남 원정. 네. 성남은 뭐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 요 경기를 극복을 해야 되고 이 경기를 만약에 지면 강원전. 강원은 뭐 사실은 이제 부담은 없지만 부담 없는 팀이 또 서울을 괴롭힐 수도 있죠. 만약 연패로 가버리면 마지막 경기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쥐처럼 이빨을 드러낼 와우. 경우에 이러면 또 그냥 3연패하면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팀 상황도 뭐 감독도 지금 없고 대행의 대행 주제 아닙니까?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 선수들이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일 긴장을 해야 될 세 팀이죠. 부산, 성남, 인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팀 중에 지금 성남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 세 팀 중에는 네. 성남이 22점, 인천이 21점인데 인천이 최하이지만 성남보다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건 일단 바로 앞에 이번 첫 경기가 강원 원정인데 강원은 지금 주축 선수들을 좀 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다 동기부여가 없어진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강원도 요번 스페셜 매치 차출 인원이 꽤 꽤 많죠. 많았던 팀이에요. 그리고- 이현식 선수까지 들어가는 맞습니다. 바람에 꽤 많았던 팀이라 강원은 로테이션은 거의 필수적으로 인천전에서는 들어온다고 보고 또 강원 인천 경기는 지금 관중을 받도록 했지만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2단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의 어떤 방역 방침에 따라서 거기는 또 관중도 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 인천전 요 첫 경기는 상황적으로 요거는 강원 홈이지만 인천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전을 치른 이후에 부산과의 경기도 이제 중요해졌겠죠. 마지막 경기가 서울 원정인데 F서울이 지금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는 잔류가 확정돼 있을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인천의 상대는 조금 힘을 빼고 나서는 상대가 세 팀 중에 한 두 팀 정도 될 가능성은 꽤 높다. 네. 그렇게 본다면 성남은 바로 지금 주말 경기가 서울전이고 그 다음이 수원, 원정, 부산전인데 저는 서울과 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쿼드 로테이션 돌려서 대충 경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전 연습 경기처럼 평가전처럼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죠. 상당히 진지한 경기를 성남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수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기력이 박건호 감독 체제에서 연승도 달리고 있고 저는 공격적으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도 성남은 수원 원정에서 상당히 힘든 경기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산전인데 지금 상황은 부산이 마지막까지 산술적 리스크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벼랑 끝 대결이 될 그렇죠. 확률이 벼랑 높아요. 끝대를 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상황에서 성남이 부산을 만나서 어떤 싸움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산도 최근 경기들을 보면 뭐 이번에 대표팀 평가전에서도 이동준, 뭐 이정엽 이런 선수들 역습에서 좋은 모습 보였죠. 또 이정엽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 네. 그러니까 부산도 전체적으로는 역습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 팀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천하고 성남이 수비에서 지금 공백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백들 김현수 선수는 아마 올 시즌 끝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오반석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인데 뭐 2경기 정도는 못 나올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중요한 센터백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부산이 수원, 인천 원정, 성남 원정인데 오히려 부산이 조금 밑에 있는 두 팀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부터 성남, 인천 이 세 팀 중에 제가 강등 확률을 가장 높게 본 것은 이제 성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 알파신에서도 다뤘지만 물론 이제 전술을 약간 현대적으로 잘 응용하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선수들의 어떤 뭐랄까요 전체적인 특성 또 여러 가지 체력이나 또 어떤 기술적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지금에 쓰고 있는 전술이 과연 지금 성남에게 잘 맞는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늦게 이거를 완전히 실리적인 색깔로 바꾸기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은 남은 세 경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공수에서 다 확실한 색깔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경기력에서 좀 답답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김남일 감독도 그러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들도 예민해져가지고 막 퇴장도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수선해요. 어수선하죠. 이럴 때는 성남은 양동현 같은 뭐 이런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테랑들이 전 팀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동생들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게.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스스로 조금 더 템포 좀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 또 리듬감 있는 어떤 빌드업, 그리고 좀 효율적인 운영 이런 거를 선수 스스로
지금 있는 운영 중에서 장점은 스스로들 알 겁니다. 이런 장점은 살리되 본인들이 생각해도 아 이거는 조금 좀 좋지 않다고 할 때 본인들 스스로도 경기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싸움을 스스로들 좀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장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다른 K리그 뭐 해설위원 분들이나 뭐 요즘 기사 나오는 얘기들을 봐도 성남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장 의원님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왜 그러냐면 성남이 일단 지금 서울과의 경기가 바로 이제 바로 다음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 누수가 크죠. 지금 김남일 감독 지휘봉 잡을 수 없고 여기에 연재훈 선수 징계가 이어지고 연재훈 징계죠. 박수일 선수 또 징계고 여기에 김동현 선수까지도 경고 누적으로 또 그날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까 포항 울산전 바로 다음 경기가 중요한 것처럼 파이널 B의 구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성남과 서울의 그 바로 다음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성남이 승리할 수만 있다면 서울이 오히려 그 진흙탕 구덩이로 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가 굉장히 포인트 경기인데 성남이 만약에 누수가 많은 그 서울전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수원전도 저도 장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원도 물론 이제 수원은 이때쯤이면 좀 더 푸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시즌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지금 수원이 어떤 선수들의 기세라든가 상당히 지금 수원 선수들이 이제는 우리 할 수 있어 하는 기분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이 요즘 경기 내용을 봐도 느껴지고 타가트 같은 선수의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의 어떤 잔류 뭐 위험성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남이 기본적으로 수원에게 조금 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에 저는 또 장 의원님의 말씀에 한 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경기력, 전력적으로 봐도 수원이 성남보다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성남이 일단 지금의 경기력으로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팀인 거는 틀림이 없고 가장 또 성남의 문제는 인천에게 6골 내주면서 진 경기 있죠. 네. 그 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승점은 인천이 뒤지고 있지만 인천이 갑자기 다득점이 많아지면서 지금 성남이 다득점 면에서도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가장 꼴찌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인천에게는 상당한 또 희망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득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승점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승점이 또 동률일 때는 다득점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성남이 올 시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 지금의 다득점 꼴찌 상황을 이걸 또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도 약간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나상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공격이 좀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양동현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100% 활용이 안 된 것 같고 토미 선수도 100% 활용이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요즘은 또 이스칸데로프 선수도 벤치에 그냥 남겨두는 경기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성남의 현재 득점력은 이 파이널 B의 모든 구단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다득점도 가장 적은데 최근 어떤 경기력 그리고 올 시즌 전체를 끌어온 내용에 있어서의 득점력도 뭔가 좀 부실해 보인다. 반면에 인천은 아길라르 선수 뭐 데려온 다음에 폼이 계속 좋고 여기에 김도혁 선수의 폼도 최근에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또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무고사 선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득점포를 봤을 때도 성남이 인천보다 나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을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그 성남의 위험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거죠. 아, 어떡합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걸릴 수 없는 상황에 유관중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에 땀을 쥐는 경기를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팬 여러분들이 많아서 더욱더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등 얘기를 받고 이제 승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K2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우승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이렉트 승격은 1위한테만 주어지기 네. 때문에 이게 둘 다 지금 승점이 48점으로 서울 이랜드가 34점, 그 뒤로 경남, 대전, 전남이 다 33점이기 때문에 네. 1위 싸움에서 지면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팀들이랑 승점 차가 많이 나는데도 플레이오프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어쨌든 누구 한 팀은 운다는 거죠. 그렇죠. 수원FC랑 제주 이 피 터지는 싸움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4경기씩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리그 2의 우승 경쟁은 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다음 라운드에 수원 FC가 제주 원정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맞대결? 모든 지금 대결에서의 어떤 포인트 경기가 있는 건데 3, 4위를 또 누가 하느냐. 3, 4위 쟁탈전도 여기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 이랜드, 경남, 대전, 전남까지가 승점이 34, 33, 33, 33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데 문제는 수원FC는 전남, 제주, 경남, 안양 경기가 남았는데 전남과 경남도 현재로서는 엄청난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네, 들어온다는 거죠. 치열하겠네요.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도 경남, 수원, 서울 이랜드, 충남 아산인데 여기서도 뭐 수원 FC와의 결승전을 제외하고라도 첫 번째, 세 번째 경기가 경남, 서울 이랜드인데 이 두 팀도 엄청난 또 동기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올 시즌 K리그 2는 사실상 두 팀의 정말 이강천하이고 나머지 팀들과는 분명한 어떤 차원의 어떤 다름을 두 팀이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즌의 이 대목 정도에서 전남, 경남, 서울 이랜드 모두가 지금 3위, 4위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서는 또 이게 맞대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K리그 2는 사실은 한 경기가 더 남아서 4경기 남았다는 것이 어떤 세간의 우리의 예측을 조금 더 어렵게 한다. 이거는 약간 장기전 성향이 있고 여기에 너무 많다. 맞대결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필요한 6팀이 서로 붙는 경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승점 6점, 7점짜리 경기가 정말 많고 수두룩하다. 네, 그럼에도 어쨌든 1위 경쟁은 수원 FC와 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근데 요거는 그래도 제주 입장에서는 제주 홈 경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리고 올 시즌 제주가 수원 FC를 상대로 여태까지 그래도 1승 1무로 약간 또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주에게는 약간 좀 위안을 주는데 반면에 수원 FC는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다득점이 제주보다 지금 2골이 많고 수원 FC가 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 벨트비크 선수가 지금 수원 FC로 또 중간에 갔잖아요. 전체적으로 제주에 비해서는 수원 FC는 이른바 외국인 파워가 있습니다. 수원 FC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득점이 조금 더 많고 여기에 우리는 외국인 공격수들의 올 시즌 실적이 꾸준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원 FC는 또 좀 위안거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른바 며느리도 모르고 뭐 다 모르는 아무도 그런 모르는 그런 싸움이다. 레이스죠. 예. 그럼 장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좀 각 팀의 현재 전력 상황은 어떻게 돼요? 수원 FC, 제주가 다 공격력이 K2에서 제일 센 팀들이죠. 네. 거기에 지금 약간 플러스 효과까지도 같이 오고 있는 아주 팽팽한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원 FC는 지금 벨트비크에서 이름을 라스로 바꿔서 2부 리그 수원 FC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라스 벨트베이크. 이 라스 선수가 팀에 이제 잘 녹아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안병준이 이제 완전히 복귀를 해서 다시 득점 페이스로 끼어드는 형국입니다. 벨트비크가 지금 같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이겨야 되는 경기,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에서 두 선수 투톱으로 놓고 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역시 말로니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또 펼쳐주는 팀입니다. 말로니 선수는 브라질에 있는 유명한 클럽들을 대부분 다 거친 네. 아주 커리어가 화려한 선수입니다. 바스코 다가마, 크루제이루, 플루미넨세, 코리치안스 뭐 등등해서 브라질 유명 클럽을 다 거친 또 TV에서 가끔 수원 삼성 로고를 수원 FC로 잘못 쓰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아. 네. 여기가 수원 삼성보다. 여기가 수원 삼성 아니야? 이러고 지금 로고 쓰는 것 같은데요. 수원 삼성이 더 분발해서 좋은 외국인 선수도 좀 많이 데려오기도 또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사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예. 유주환도 잘해주고 공격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라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상당히 좋고요. 제주는 외국인 선수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국내 선수를 그냥 다 밀고 있는데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제주 유나이티드 자체가. 거기에 지금 진성욱 선수 전역하면서 골을 또 가세했는데 펑펑 터뜨려주고 있죠. 또 바로 멀티골 지금 넣어주고 있거든요. 안양전에서. 그 진성욱 가세했죠. 주민규 기존에 있고 공민현 있죠. 유승우 여기는 이동률 선수가 또 올 시즌 잘해줬어요. 이동률 예. 어린 예. 선수인데 아주 빠리빠리 잘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임이 좋고 그리고 뭐니 스피드가 해도 있고. 이 팀은 정우재, 안현범이 또
사이드에 네. 버티고 네, 있고 정우재, 안현범 그런 윙백들 아래쪽에는 이창민, 김영욱이 또 김영욱, 있고. 잔뼈가 굵은 네? 이러한 K리그 1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허리라인 이창민 또 한 방 있잖아요. 딱 뭐 프리킥, 뭐 중거리 슈팅 그냥 걸리면 냅다 꽂는 이창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인 선수가 없어도 원래 셉니다 공격이요. K리그 1이에요 사실은 여기 선수층은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진 뭐 그 강원에서 옮겨간 김호규, 정훈 선수가 요즘에 또 3백의 일원으로도 보지만 여기는 상당히 멤버가 일단 좋고요. 오승훈 키퍼부터 해서 네. 전체적으로 저는 그 수원 FC랑 제주랑의 이 맞대결이 결국은 결승전 승점 6점짜리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남길 감독과 김도균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 결국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거기서 두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말 한 끗 네. 삐끗하면은 바로 갈리는 거 아니에요, 승부가. 그럼요. 네. 두 감독이 모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전술적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 예측은. 네. 알겠습니다. 저 요즘에는 정말 K리그 1과 K리그 2가 경기력적으로 볼 때 재미 경쟁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는 경기 끝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승부 예측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회 승부 예측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오, 빨간색이 많아요. 네, 나쁘지 화면님이 않아요. 제일 선전하셨죠. 아니요, 정순주 아나운서도 두 개 했구나. 선전했는데 배당률은 제가 좀 높겠죠. 제가 무승부 두 판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빨간색이 좀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428일 승부 예측은 더욱더 좀 힘을 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버튼 대 리버풀입니다. 아, 저는 요거 리버풀 한 골 차승. 두 팀 다 지금 새로 영입되고 또 원래 주축 선수들 약간의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경기도 최근에 있었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는 알란 선수도 그렇고 네. 안드레 고메즈 이런 선수들 부상이 다시 있죠. 복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에버튼도 복귀한다. 예, 복귀할 것 같고요. 리버풀도 뭐 티아고 알칸타라, 코로나 마네, 관련 선수들이 복귀하는 것 네, 같아요. 이런 선수들 대부분 다 복귀할 것 같아서 아마 두 팀 다 원하는 베스트 11 체계, 최근 머지사이드 더비 중에서 가장 팽팽한 경기 예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3대2 정도. 3대2의 리버풀 승. 5골이 나오는 경기 리버풀 승리. 그리고 저도 3대2 비슷하게 리버풀 승. 리버풀 승? 네, 저도. 두 분이 같이 가세요? 저는 이제 두 팀이 다 이제 주요 선수들이 복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리버풀이 물론 알리송 선수가 못 나올 거는 아쉽긴 해도 에버튼의 그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남미 월드컵 예선을 갔다 왔어요. 네. 저는 하메스 선수는 축구계의 어떤 습성과 관행으로 볼 때 요날만큼은 하메스 선수의 활약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리버풀 살짝 승 저도. 이날 아드리안 골키퍼가 나올까요? 그렇겠죠. 저는 에버튼. 두 분은 같았고 저는 다르게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인터밀란 대 AC 밀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거 무승부. 무승부. 네. 인터밀란의 공격력이 저는 AC 밀란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요. 질라탄 루카쿠, 선수가 라우타로 있음에도 마르티네스. 불구하고 요 경기도 저는 그 인터밀란의 비달 선수, 아르투로 비달 선수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라우타로 선수가 남미 예선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거를 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싶고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도 뭐 주전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미 예선 또 갔다 온 선수고 인터밀란도 남미 예선 영향을 약간 받을 것 같아요. 약간 받을 것 같아서 AC 밀란이 어쨌든 올 시즌 스타트가 좋고 뭐 살레마커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제 몫을 할 기세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뭐 영입도 잘했고 지금 분위기도 좋지만 인터가 그래도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터밀란의 신승. 지금 밀란 피올리 감독 체제가 상당히 초반에는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물론 강팀과의 경기는 없었습니다만 안정적이지만 콘테 스타일에는 항상 약했다. 밀란이. 인터가 네. 최근 전적은 좋아요. 밀란한테. 그러니까 콘테 스타일이면 이 경기는 한 골 쥐어짜는 경기에서 1대0 신승. 저도. 인터밀란에. 인터밀란. 어우, 뭔가 온 거야? 네, 딱 장희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그럴 땐 잘 맞아. 그럴 때. 네, 이렇게 할 때 느낌이 왔어요. 거기다 아. 그 평균 득점도 확실히 인터밀란하고 AC 밀란하고 딱 한 골 차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저도 한 골차 승부로 인터밀란이 이 경기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좀 컨디션이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저도 인터밀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베티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네. 한의원이 요즘 이렇게 무승부를 하세요. 괜히 이렇게 흔들리게. 설명. 이건 백중세일 것 같다. 두 팀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현재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경기도 골은 좀 나올 거예요. 두 팀의 어떤 공격과 수비를 고려하면 한 2대2 그 정도 골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과감히 제가 페키르 선수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지난 발렌시아전 페키르. 봤는데 저희 사실 기대치 이하예요. 음. 네, 물론 그 경기 이기긴 했지만. 근데 잘하는 날은 페키르 선수 메시 잘하- 안 부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잘하는데 팀 네. 자체가 다른 팀 만나면 제가 볼 때는 소시에다드 정도면 소시에다드 수비 밸런스로 거의 무실점에 가까운 수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골 정도는 소시에다드가 넣으면서 지금 소시에다드 다비드 실바가 들어갔죠. 네, 팀이 확실히 좀 유연해진 느낌, 허리가. 그래서 저는 6경기 소시에다드 신승, 원정 신승 과감하게. 요건 좀 과감하다. 네, 원정인데. 그렇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베티스 승. 잘했어요. 그게 더 확률이 아주 잘한다. 잘했어요. 저는, 아니, 저는 제가 약간 도박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잘했어요. 법칙을 발견했어요. 정순주만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소시에다드가 3-3의 법칙에 걸려 있더라고요. 무슨 법칙이요? 3-3의 법칙. 제가 만든 법칙인데 3-3의 법칙? 3골 넣고 이기고 그 다음 경기에 0으로 지고 3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페토페 상대로 다시 왠지 0을 할 것 같은 아, 나만의 촉이랄까?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베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승부 예측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저희의 또 예측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